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제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세요. 그리고 만약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팁들도 추가했으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런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께는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제도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81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37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이 혜택을 받으시면 고혈압 당뇨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김 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으로 매월 8만 원씩 병원비를 내시다가 의료급여 신청하신 후에는 월 2,000원만 내시게 되었어요. 1년이면 94만 원을 절약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매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병원비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신청 조건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재산 기준도 있는데 일반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4천만 원 이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 계산 방식이에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어요. 박 씨 할머니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당뇨병 치료 중이시고 연금도 거의 없으셨는데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매월 33만 원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드신 거죠. 세 번째로 장애인연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시면 매월 최대 33만 4,81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장애나 신장장애 등이 있으시면 장애 등급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네 번째 지원금이 있어요. 네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건데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71만 3,102원, 2인 가구는 118만 1,091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고혈압 당뇨로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거급여예요. 집세나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 많으시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서울 지역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 돈으로 월세 부담을 덜면 그만큼 병원비에 더 쓸 수 있잖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씨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신데 주거급여 신청하셔서 월 28만 원을 받으세요. 그 돈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고 당뇨 관리용 건강식품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여섯 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손자, 손녀 교육비 때문에 병원비를 줄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드려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연간 154만 3천 원을 지원해요.
이 돈으로 손자, 손녀 교육비 걱정을 덜면 어르신들도 치료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인데요.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저소득층은 연간 80만 원, 일반 소득자는 200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에요. 고혈압, 당뇨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제도거든요. 박씨 아저씨 경우를 보면 당뇨 합병증 치료로 1년에 의료비를 120만 원 냈는데 상한제 때문에 40만 원을 돌려받으셨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덟 번째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입니다.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는 약간 높지만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이 혜택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는 30%를 내야 하는데 20%를 덜 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의료비가 10만 원이었다면 3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1년이면 24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죠. 아홉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입원하시거나 의료비가 많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생계지원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김 씨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 입원하셔서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긴급복지지원으로 전액 지원받으셨어요. 가족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열 번째 지원금도 있어요. 열 번째는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제도예요. 소득이 줄어서 보험료 부담이 클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이나 폐업,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로 일을 그만두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죠. 월 보험료가 5만 원이었다면 2만 5천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11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가벼운 일을 하면서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공원 정리, 교통안전 캠페인, 스쿨존 지킴이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삼조예요. 이씨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지만 스쿨존 지킴이 일을 하시면서 월 27만 원씩 받으세요. 규칙적인 생활로 당뇨 관리도 더 잘 되시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12번째는 실손의료보험 노인 특화 상품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한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월 보험료가 3만 원 정도인데 입원비의 90%를 보장해줘요. 고혈압, 당뇨는 합병증 위험이 높아서 갑자기 큰 의료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13번째는 지자체별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로 연간 48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부산시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지역별로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말 실용적인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신청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의료급여나 기초연금부터 신청하세요.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어서 다른 지원금 신청할 때도 유리해져요. 두 번째 팁은 서류 준비예요.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진단서 등은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특히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는 상세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 정도, 합병증 여부까지 자세히 기록된 걸로 받으세요. 세 번째 팁은 신청 시기예요.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네 번째 팁은 가족 소득 계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자녀가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면 소득에서 제외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남았어요. 다섯 번째 팁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여러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최 씨 할머니는 기초연금 33만 원, 의료급여 혜택, 주거급여 25만 원을 동시에 받으세요. 한 달에 58만 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당뇨 치료비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셔요. 여섯 번째 팁은 정기적인 재검토예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지원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팁은 상담 서비스 활용이에요. 복지로 사이트나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찾아드려요.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면 이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여덟 번째 팁은 건강관리와 병행하라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식단관리, 정기검진을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시는 게 가장 큰 절약이거든요. 당뇨 환자인 정씨 아저씨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잘하세요. 덕분에 병원 방문 횟수도 줄고 약값도 절약하고 계세요.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 팁은 가족과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제도들을 알려주시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 신청이나 서류 작성할 때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열 번째 팁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신청 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지고 가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어려운 서류들도 대신 떼어다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아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 129번으로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거든요. 다섯 번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보험료, 경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드려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발각되면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고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대부분의 지원금은 1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하거든요.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의심스러운 업체는 조심하세요.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기예요. 정부 지원금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지원 제도들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평생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잖아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둔 거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있다면 내일 당장 신청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